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슬슬 시작을 해볼까. 자, 여러분들 일단 뭐 2026년 오늘 1월 13일인데 야, 2026년 시작하자마자 뭐 세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세계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하는 유튜버로서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좋긴 한데 안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면 뭐 지금 요즘 뭐 뉴스들 다들 보셨겠지만 지금 중국이랑 일본 작년부터 안 좋았지만 요즘 중국이 일본한테 약간 치명적인 결정타들을 막 날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중국은 지금 일본을 때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로 때리냐면 너희들은 죽어라 라는 식으로 때리고 있어요. 진짜 내일이 없어. 중국이 어디를 이렇게 빡시게 공격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중국도 뭐 여러 가지 뭐 여기저기 나라들과 다양한 마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적당한 제재 그리고 그 선에서 끝내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라면서 뭐 말로 풀려고 하고 서로 윈윈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지만 지금 일본이랑은 거의 그냥 일본을 없애버리려 하는 정도로 이거는 그냥 진짜 총만 안 쐈지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한다 쳐도 이렇게까지는 제재를 할까 싶을 정도로 여기 지금 채팅창 보면 지금 뭐 일본 해군력이 어쩌고 저쩌고 중국 군력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전쟁 그런 실제로 군대로 하는 전쟁보다 사상력이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쪽 나라의 경제 타격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마어마할 건데 누가 더 크냐야.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이 전쟁이거든. 이거 제가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중국은 여행 쪽으로는 이제 일본을 싹 다 이제 일단 여행 쪽 여행이라는 카드도 있잖아요. 일본 여행 금지. 그러면 일본 쪽에서는 여행으로 벌어들이던 수입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야.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갔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일본한테 별 타격을 주지 않았어. 심지어 일본은 니들 안 오니까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지금 좋고 훨씬 더 깔끔해졌고 길거리도 좋고 중국의 여행객들이 일본을 안 갔다고 일본의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인들 안 오니까 질서가 훨씬 좋아졌다. 그 돈 안 벌고 말지. 그 돈 좀 안 벌어봤자 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차라리 그냥 다른 나라 더 문명적인 나라의 고객들을 내가 응접을 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때는 아무 타격이 없었어요. 중국에서 여행 제재했을 때. 심지어 중국이 여행 제재를 했을 때도 중국 사람들은 일본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은 계속 일본을 갔어 그냥.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가 날렸던 잽이었죠. 왜 그걸 날렸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이 그때 얘기한 게 대만 유사시 이거는 일본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을 공격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참전할 거다. 뭐 이런 강경한 발언을 했잖아요. 다카이치가. 그때 이제 둘이 완전 틀어진 거죠. 그렇죠. 그때 다뤘잖아. 중국인들은 일본이 좋은데 중국인이면 싫어할까봐 대만인 커버, 여권 커버 가지고 막 이렇게 여행 다니고. 자, 근데 이제 새해가 밝아집니다. 그때는 뭐 이제 잽잽 날리고 일본이랑 지금 중국 이제 사이 안 좋네. 야, 이거 사이 안 좋구나. 야, 이거 또 얼마나 갈까? 한국은 중간에서 중국인들은 한국으로 여행 많이 오고 한국인들도 일본 여행 많이 가고 실제로 뭐 중국인들이 일본에 없어졌으니까 여행지가 그렇게 깨끗해졌대. 질서도 그렇게 잘 지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뭐 한국한테는 한국은 별 타격이 없죠. 한국한테 무슨 타격이 있었겠어. 심지어 그 일본으로 가던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다 와가지고 뭐 한국은 더 이득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뭐 한국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중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여기저기 똥 싸고 애들 왜 그렇게 똥을 싸는지 몰라. 나 진짜 침 뱉고 담배 여기저기서 피다가 담배 꽁쳐 버리는 거 그런 건 기본이고 근데 요번에는 뭐 경북궁에서도 똥 싸고 뭐 제주도 한라산에서도 똥 싸고 애들이 왜 이렇게 똥을 싸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그런 문제 이슈들도 생기면서 뭐 한국에도 뭐 소리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자 이제 새해로 넘어왔습니다. 2026년이 됐어요. 1월 6일 중국이 일본을 기습을 합니다. 2026년 1월 6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를 해요. 일본을 대상으로 군민 양용 물자, 민간에도 쓰이지만 군사 전용도 가능한 그런 물자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라고 발표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용,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용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핵심이 유예 기간 없이 발표 당일 즉시 시행. 이거는 굉장히 센 겁니다.
여기 지금 채팅창에 일본아 우리나라 거 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갔잖아요. 다카이치가 문 앞까지 와가지고 막 환대를 하고 막 이제 공개 토론도 할 거지만 비공개 토론에서 무조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일본이 중국에서 사들이는 물건도 있었는데 한국을 통해 가지고 그걸 살려고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그런 대화가 있을 거야. 근데 중국은 미리 그 못을 박아놨죠. 우회 수출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히토류. 지금 뭐 제일 핫한 게 히토류니까. 히토류 일본에다가 수출 금지했는데 이 히토류를 한국에는 수출을 하고 있어. 근데 한국이 이 히토류를 써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었어. 반도체라든지 뭐 모터라든지 뭐든지. 근데 그 물건을 일본에 수출한다? 그것도 안 돼. 잠깐만, 그 안에 중국 히토류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한국이 그거를 중국 히토류가 들어간 물건을 한국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일본에 수출한다고? 야, 이후로 한국한테도 히토류 주지 마. 이렇게 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중국은 가지고 있는 카드 진짜 싹 다 썼어요. 도박으로 따지면 지금 중국은 올인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와, 이거를. 그리고 보통 한 나라가 이런 뭐 여러분들 여기 지금 군민 양용 물자 수출 금지잖아. 여러분들 여기에 히토류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그 총 목록은 약 1000가지입니다. 1000가지 여러분들. 물론 일본이 그 1000가지 물건이 다 필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 1000가지 중에 중국은 지들 마음대로인 거야. 난 이거 수출하기 싫어. 일본한테 팔지 마. 하면 안 파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통제를 때릴 때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동안은 유예를 두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재고를 쌓고 계약을 조정할 시간을 줘야 시장에 한 번에 깨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양쪽 시장이 다 깨지는 거야. 중국이 야, 히토류 금지, 그 모든 군용 양용 물자 일본 수출 싹 다 금지. 일본만 타격을 받느냐? 아니야. 중국도 타격을 받거든. 중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아요. 서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 기업들이 계약을 조정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즉시 발효를 박아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개센 거예요. 이건 올인이에요.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는데 제일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환적 차단, 세컨더리 보이콧. 이게 뭐냐면 다른 나라 지역의 기업이라도 중국산 군민 양용 물자를 돌려서 일본에 제공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여러분들 군민 양용 물자는 히토류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원래는 161페이지였는데 요번에 개정시켜가지고 168페이지까지 늘어났어. 이만큼이야. 그게 요번에 중국이 새로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한국에서 중국의 군용 양용 물자를 사가지고 이거를 가공해가지고 일본에 판다? 그거 안 돼. 니들이 그렇게 할 거면 이제 한국에도 중국의 군용 양용 물자 안 팔아. 여러분들 이거는요 미국이 자주 쓰는 방식이에요. 미국도 야, 우회 수출 안 돼. 야, 니들 중국산을 베트남 니들 가져가가지고 메이드 인 베트남 해가지고 미국에 파는 거 안 돼. 미국이 썼던 방식인데 중국이 지금 이걸 따라 해가지고 일본에 올인하면서 때리고 있어요. 미국도 사실상 깡패라고요? 여러분들 입장이 다를 뿐이야.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깡패지. 그런데 중국이 때리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은 구세주지. 마찬가지야. 뭐 다른 나라 입장에서 중국이 깡패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중국 역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입장 차이예요. 자, 이게 이 조치가 왜 크냐면 단순히 이게 중국, 일본 양자 싸움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공급망 전체에 공포를 퍼뜨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 아니면 동계. 이게 잘 되면 중국이 이기겠지만 이게 잘못될 경우 중국은 완전 이제 고립돼요. 하지만 지금 추세를 봐서는 중국이 고립되기는 힘들다. 중국이 그래도 살짝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근데 왜 중국이 우위냐? 계속 봅시다. 중국이 이번 조치의 명분은 뭐냐? 일본 지도자 다카이치가 대만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했고 무력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다.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거를 핑계 삼아 무역 제재를 하는 겁니다. 원래 중국도 WTO에 가입돼 있고 일본도 WTO잖아. WTO가 지향하는 거는 자유무역이에요. 이런 거를 하면 안 돼. 원래 이거 수출 금지 이거 수출 금지 하면 안 돼.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나라 안보에 문제가 될 때. 예를 들면 중국은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중국은 하나의 중국인데 지금 일본이 대만을 도와가지고 중국을 때리려 한다. 그럼 중국한테는 큰 보안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히토류도 히토류지만 진짜 이거는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량. 중국은 일본으로 식량 수출도 꽤 하잖아요. 식재료들. 근데 그것도 이것도 수출하지 마. 근데 아니 식량을 왜 수출 안 해? 식량이 무슨 보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WTO 룰 위반이지. 근데 중국은 이렇게 말해. 야 봐봐, 내가 식량을 일본에다가 수출하지, 이 식량 그냥 일본의 민간인만 먹는 보장 없잖아. 군인들도 먹을 거 아니야. 그럼 군인들이 배가 부르면 군인들이 힘이 세질 거 아니야. 그럼 그 힘은 군인들이 힘이 세지면 중국 보안에 문제가 돼야 안 돼.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것도 중국에는 보안상 문제가 된다. 막 갖다 붙여. 히토류도 그거예요. 지금 히토류가 왜냐하면 일본이 제일 중국한테 필요한 건 히토류야. 히토류 얘기가 왜냐면 히토류는 물론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거에도 쓰지만 여러 가지 군사 장비에도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뭐 얘기하기가 너무 쉬워. 우리가 이거 히토류를 수출해줬는데 일본이 군사 장비에다가 이 히토류를 써가지고 바로 또 중국을 때리려고 한다? 근거가 뭐냐? 대만 도와서 때리는 데잖아. 이게 근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중국의 안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수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수출 통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이 그 프레임을 만든 거야. 프레임을. 군민 양용 물자. 이거는 민간인들도 쓰지만 군대에서도 이용을 하는 물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수출 안 할 수 있다. 그 품목이 168페이지. 약 1000가지는 안 되거든. 몇 가지였더라? 800가지였나? 1000가지였나? 아무튼 1000가지까지는 안 돼. 그 정도로 양이 많아요. 광범위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지금 지들이 쓸 수 있는 카드 싹 다 꺼냈어. 이렇게 하니까 일본은 뭡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즉각 반발했죠. 외무성이 항의를 했고 정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그 일본의 관방장관이 키하라 미노루인가? 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국제 관행과 크게 다르다.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강력히 반대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도 발표한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지금 대상 범위가 아직 불명확하다.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다시 대응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 딱 군용 물자 이만큼 있어. 그게 168페이지의 서류고 거기에 850여 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이게 다 850개의 품목이 다 군용 양용 물자야. 그래서 여기서 한 개라도 포함이 되면 이거는 다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들 마음대로야. 일본이 뭔가를 중국한테 되게 필요로 해. 그래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샀어.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잠깐만.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일본한테 안 팔면 일본 어떻게 돼? 그럼 일본은 다른 나라한테 수입하겠죠. 다른 나라 대체 가능해? 이건 제재하지 마. 계속 팔아. 야 잠깐만, 이거 히토류 우리가 이거 일본한테 안 팔면 어떻게 돼? 이건 대체할 나라가 없는데요? 그래? 그럼 요거부터 제재해. 자, 조품목은 어때? 조품목은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안 팔면 일본한테 타격 있어 없어? 타격 딱히 없는데요? 그럼 계속 팔아. 이런 식인 거야. 850개 품목에서 한 개씩. 와, 씨. 존나 더럽다. 진짜 게임 존나 더럽게 하네. 여러분들, 이 문제가 된 목록 850여 개에는 정말 진짜 광범위해요. 소프트웨어, 기술, 자재, 히토류도 있고, 너무 다양해. 화학, 전자, 항공, 해운, 원자재,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 다. 야, 얘네들 이거 칼 갈았어요. 심지어 원래 품목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대. 이거 다시 품목을 재편해가지고 168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후에 때린 거야. 그러면서 1월 7일에 또 한 개 무기를 또 날립니다. 야, 이거 계속 공격이야. 뭘 날렸나? 이번에는 1월 6일은 중국 군민 양용 물자 일본 수출 금지 이걸 때렸잖아요. 1월 7일에는 일본산 수입 금지 이거까지 해버립니다. 1월 7일에 중국 상무가 발표한 게 일본에서 들어오는,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어? 나도 이거 처음 한 건데, 디클로로실란 뭐야 이거? 영어도 읽기 힘들다 이거.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물질이 있대.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를 했다고 합니다. 디클로로실란이 뭐냐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쓰이는 핵심 화학 물질 중에 한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클로로실란이 뭐냐면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쓰는 아주 깨끗한 실리콘의 원료 가스라고 합니다. 반도체 칩은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그런데 그냥 실리콘이 아니라 불순물이 거의 0에 가까운 초고순도 실리콘이 필요해요.
이 초고순도 실리콘을 만들 때 쓰는 중간 재료가 바로 디클로로실란인데 이걸 일본이 제일 잘 만들어요. 요런 비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을 만들 때는 밀이 있어야 되고 밀이 밀가루로 만들어지고 밀가루가 반죽이 되고 반죽이 라면이 되잖아요. 반도체 만들 때도 딱 이거야. 원래 규소가 있는데 규소가 디클로로실란이 되고 디클로로실란이 초고순도 실리콘이 되고 그 초고순도 실리콘이 반도체 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에서 약간 밀가루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본이 이 가스를 제일 안정적이고 고품질로 만듭니다. 그 기술을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그동안 일본한테 그거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은 일본 그 디클로로실란의 큰 고객 중에 한 명이잖아. 근데 이거를 아예 그거 수입 금지하지 마 이게 아니라 반덤핑 조사를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일본이 쓸데없이 일본의 디클로로실란을 아주 싼 가격에 중국으로 수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디클로로실란을 만드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거 조사해라. 이게 조사가 들어가면 반덤핑 조사 이게 들어가면 일본이 그거를 이제 수출 못해.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길어지고 중국에서도 허가를 안 내줘요. 억까지. 당연히 억까지. 왜냐? 중국은 그 정도 순도의 디클로로실란을 못 만들어. 그래가지고 일본 거를 수입해서 썼는데 중국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니들이 그거 너무 싸게 중국에 팔아가지고 중국의 이 업체들이 다 망했잖아. 이거 조사해야 돼. 니들 일단 수출 금지. 완전 억까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거는 그럼 일본의 그 고순도의 디클로로실란 없이는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중국이 하는 말. 중국 입장이 이거예요. 일본 정도 순도의 물건은 우리가 못 만들어내지만 얼추 따라잡았다 이거야. 얼추 비스꾸리하게 만든다 이거야. 그거 없어도 딱히 큰 지장 없어. 근데 진짜 따라잡았는지 안 따라잡았는지는 몰라. 그건 몰라요. 하지만 지금 중국이 꺼낸 카드 중에 한 개가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디클로로실란을 중국으로 수출 못한다. 그럼 그 기업의 수입이 매출이 줄어들잖아. 그럼 일본 정부는 그 압력을 받아요. 일본의 기업들이 일본 대중들이 압력을 받잖아. 이거 언제까지 이거 지금 이거 중국이랑 이렇게 지낼 거야.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다카이치 정부 끝내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가 막 압력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근데 중국은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그 디클로로실란을 못 받아. 그래가지고 반도체를 못 만들어. 그럼 중국 기업이 시진핑한테 아니 지금 일본이랑 왜 이러냐. 그거 우리 수입해야 된다. 반도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때 시진핑은 압력을 받겠어요? 다카이치는 압력을 받아. 시진핑은 지금 싸우는 거 안 보여? 닥쳐 씨. 그럼 중국 기업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닥치는 거야. 중국은 이게 존나 센 무기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본 정부는 중국이랑 싸울 때 일본 국민을 담보로 잡고 싸울 수는 없어. 하지만 중국은 일본이랑 싸우든 어느 나라다 싸우든 국민을 담보로 걸고 싸울 수 있다는 거야. 민생이 어떻게 되든 중국 기업이 박살 나든 말든 상관 안 해. 지금 일단 이 싸움 이기는 게 중요해. 이거야. 이게 졸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거야. 우리는 너희에게 물건을 안 사도 된다. 우리가 안 사게 만들면 너희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고통을 느낄 것이야. 그럼 너희 정부는 무너지게 돼 있어. 경제가 박살나고. 지금 다케이치 중국 때려서 올라온 지지율 내가 그거 제로로 만들어주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장 카드만 해도 1월 6일에는 수출 끊어버리고 1월 7일에 수입까지 끊어버립니다. 카드를 거의 조커를 계속 내고 있어. 제일 큰 카드를 계속 내고 있어. 미국이 썼던 방법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미국이 벌였던 거는 관세 전쟁이고 중국이 벌이는 거는 공급만 전쟁이야. 미국은 돈이 많잖아. 제일 큰 시장이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그걸 무기화시킨 거예요. 관세. 근데 중국은 우리는 공급망이야. 우리가만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을 다른 나라가 못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그게 히토류야. 히토류 중에서도 중국에서는 히토류도 다양한데 히토류 중에서도 중히토류라고 있어요. 중이 이제 중량할 때 무거운 히토류. 그리고 반도체 공정 소재와 장비. 그리고 첨단 제조에 필요한 특수 금속과 화학. 그리고 그걸 우회해서 못 사게 만드는 세컨더리 보이콧. 이게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센 무기들. 일본은 여러분들 일본은 뭘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일본은 자동차, 전자, 정밀기계, 소재 부품, 방위산업. 그런데 이 산업들이 공통점이 뭐냐? 중국은 지금 그걸 명확히 파악했어. 중국 공급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 일본이 중국한테 이걸 한번 때려 맞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2010년에 이미 그때 중국이랑 일본이랑 그 해역에서 어선 관련된 충돌이 있었어. 그때 아마 뭐 일본이 그 잡아가가지고 뭐 중국한테 항의를 하고 중국도 항의를 했는데 일본이 안 들어주고 해가지고 그때 중국이 꺼냈던 카드가 히토류 일본한테 수출 금지 이걸 때렸어. 그때 일본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아팠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일본이 중국의 히토류의 90%를 중국산을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 일본은 열심히 여러 가지 통로를 해가지고 이거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있었는데 60%대까지 줄였어. 많이 줄였어. 히토류 의존도를 90%에서 많게는 60%까지 낮춰왔었어요. 하지만 특정 품목, 몇 가지 특정 품목은 중국한테 여전히 의존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히토류라는 무거운 히토류. 근데 지금 일본이 꺼낸 카드가 뭐냐? 아, 좋다. 일본의 히토류 의존도를 중국에서 더 낮추겠다. 자체 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은 바다 밑에서 직접 캐겠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미나미토리 섬 근해 해저 진흙에서 히토류를 끌어올려가지고 히토류를 정제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생산하겠다. 그리고 심해 탐사를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나오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 중에서도 중국이 약간 전략적으로 목줄을 쥐고 있는 그 품목이 몇 개가 있다. 야, 이걸 또 누가 분석을 해놨다라고 중국에서. 요런 거를 일본에 수출 안 하면 일본 죽어. 자, 그게 뭐냐? 아,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히토류 중에 연구 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차와 풍력과 로봇 이런 거에 쓰는 건데 이거는 일본 입장에서 10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갈륨. 아,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까 잘 몰라. 그냥 그 사전에 번역한 대로 그 이름을 가져왔는데 갈륨, 게르마늄 요런 애들은 녹는 점이 29도라고 합니다. 손바닥에만 올려놔도 녹는데. 그리고 질화 갈륨은 군용 레이더와 5G 통신 장비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글로벌 생산 능력의 98%를 이걸 중국이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게 98%를 중국이 가지고 있고 독일의 마지막 업체가 중국의 저비용에 밀려가지고 파산을 했습니다. 이미 중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이야. 일본의 대중 의존도 약 68%. 이거를 조릅니다. 이게 갈륨이랑 게르마늄 이 두 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흑연이라고 있어요. 흑연. 리튬 배터리의 음극이래. 리튬 배터리의 음극 핵심 소재. 배터리 무게의 10에서 15%가 흑연이라고 합니다. 중국 비중 총 생산 80%. 1차 원료가 67% 중국이 차지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하지? 정제를 한다고 하죠.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그러니까 히토류는 이 전 세계 매장량은 어디 가나 많아. 근데 그 히토류는 다 있지만 이 히토류를 정제해서 이거를 추출해내가지고 사용을 한 데까지 그거는 거의 중국이 다 해요. 왜 그걸 중국이 다 하느냐? 이거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 히토류를 분리시키고 정제해내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그렇게 심하게 된대. 환경 문제가 심하게 되고 심지어 무슨 뭐 방사능 환경까지 나오게 된대. 근데 그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그런 환경들을 파괴해가면서 그걸 못했던 거지 이때까지. 근데 그 총대를 어떻게 보면 중국이 맺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일단 땅덩어리가 크고 환경 그따위 집어쳐. 우리 상관 안 해. 우리 어차피 땅덩어리 크니까 그쪽 땅덩어리에서 그런 방사능 환경 오염됐다? 우리 그거 신경 안 써. 우리가 할게. 그래서 그런 이 재련해내고 이게 정제해내는 이 기술은 거의 중국이 지금 독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일본의 대중 의존도 약 80%. 이게 뭐냐면 흑연입니다. 대체 조달이 단기간에는 아직은 어렵답니다. 이걸 중국이 알고 있으니까 중국이 요것도 때렸어요. 또 뭘 때렸나? 불화수소랑 형석이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불화수소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때릴 때 무역 제재했을 때 그 문재인 때 기억나죠? 그때 주가 폭락해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일본 가는 티켓 다 찢어버리고 그때 내 주식 반토막 나가지고 개쌍욕 나오고 막 아무튼 그때
와, 그때 내가 진짜 일본을 진짜 제일 많이 욕하던 시절이야. 그때 아베 때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그때 불화수소, 고순도의 불화수소였나? 아무튼 이거를 일본이 한국한테 이거를 수출 금지를 때렸어. 그 중에 포토 레지스터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지? 또 한 개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여러분들, 일본은 고순도의 불화수소 생산 능력은 있으나 그거 원료가 형석이라는 물질이래. 이거를 중국에서 87%를 수입을 해와야 돼. 7%는 몽골에서 수입을 하고 4%는 태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중국에서 87%야. 물론 이거는 대체지를 찾아낼 수는 있지만 양이 확 줄어들고 이것도 단기간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불화수소는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고가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뿐이야. 오랫동안 쌓아놓고 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갑작스러운 이 차단 시 일본 반도체 기업이 즉시 가동 중단할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중국 요번에 진짜 칼 갈았다니까. 중국 이번에 진짜 아픈 데만 쿵쿵 찌르고 있어. 그 다음에 또 무슨 물질이 있냐. 이 물질이 텅스텐이라는 게 있어. 텅스텐. 이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텅스텐도 중국이 글로벌 생산의 80% 가지고 있어. 군사용으로는 전차 철갑탄, 텅스텐 합금이 들어간다고 하고, 뭐 민간용으로는 그 절삭 공구, 뭐 대형 그런 중장비들, 공작 기계 이런 거의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중국이 또 이제 제재를 한다. 이것도 타격 들어갔어요. 어디를 조준한 거냐? 일본의 공작 기계 산업, 중장비 산업 이런 곳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계속 그 850여 가지 리스트들 중에서 이것만 하고 있어요. 야, 저거 만약에 일본에 안 팔면 일본 어떻게 돼? 이거 일본에 안 팔면 이거 일본 어떻게 돼? 일본의 타격이 큰 것들만 한 개씩 지금 끄집어내려고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국이 이런 히토류가 왜 이렇게 사기냐면, 일단 그 환경오염 그런 거 무시하고 정제를 해낼 수 있는 그것도 무기지만 중국이 그게 제일 싸. 중국이 인건비가 싼 만큼 그걸 뭐 하는데 중국이 일단 제일 싸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자원, 이런 히토류는 말 그대로 중국의 국가급의 사업이에요. 지들 마음대로 온 거야. 일본이 예를 들어서 히토류 이걸 독립시킬 수 있다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거야. 그리고 아마 일본이 이제 이런 환경 오염이 나올 정도의 정제가 필요한 이런 히토류는 일본에서 안 하겠지. 일본이 이제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정제를 해내고 하겠지만 시간이 걸린다 이거야. 물론 방법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지. 일본 이미 착수했어. 중국이 인건비로 따지면 중국만 싼 게 아니야. 해외도 싸요. 동남아에 싼 데 많아. 그리고 중국만 환경 무시할 수 있어? 다른 나라도 환경 무시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는 데 많아. 예를 들면 인도. 근데 이 장비를 구축해내고 이 시설을 다 만들어내고 가동하고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거야. 이 시간이 몇 년 걸린다 하더라도 이 몇 년 동안의 그 손실은 어떡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은 왜 지금 이렇게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일본을 때리고 있느냐. 진짜 여러분들, 지금 중국 목숨 걸고 때리는 것 같아. 내일이 없어 얘네. 일본의 보복 이딴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막 때려. 왠지 아냐고요?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지금 이 타이밍 1월달 이거 굉장히 정교하게 고른 이때를 벼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만 그거랑은 별 큰 상관이 없어. 지금 이때가 일본을 때리기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다. 왜 이렇게 계산을 했느냐? 여러분들, 트럼프가 올해 4월에 방중을 합니다. 트럼프가 올해 4월에 방중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일단 작년에 미중이 무역 전쟁을 하다가 11월에 서로 한 1년 정도 휴전하자라는 성격을 합의를 했고, 서로 또 히토류도 주고받으면서 이제 서로 또 이제 1년 정도 휴전을 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4월 달이 방중을 굉장히 중시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중 전까지는 미중 관계는 비교적 조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트럼프 봐봐. 중국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약하게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일본은 지금 대만 유사시 지금 일본 바로 지금 가치 전쟁이다. 근데 트럼프는 우리는 일본 지지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 가만히 있어. 왜? 4월 달에 방중해야 되니까. 그때 또 트럼프가 원하는 딜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까지 이런저런 카드 던져놓고 관계 악화되지면 트럼프가 나중에 딜을 할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신중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 이게 트럼프의 제일 큰 수위 발언이었어요. 중국이랑 대만은 뭐 지들이 알아서 할 거다. 중국이 대만을 타격을 한다면 뭐 타격을 할 수 있겠지. 그건 시진핑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하지만 나는 기분이 굉장히 나쁠 거다. 이게 지금 제일 센 수위 발언이야. 중국이 대만 뭐 무력 정복 시 미군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미군 항공 뭐 출동할 거다.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 나는 기분이 그냥 살짝 나쁠 것 같아. 트럼프도 지금 되게 신중해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도 지금 어느 정도 딜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대만을 무력 통일 못할 거라는 게 지금 트럼프도 약간 보고 있는 거야. 난 기분 나쁠 것 같아. 니들이 만약에 대만을 친다면. 하지만 그건 시진핑이 알아서 할 일이야 하면서 시진핑 그러니까 너 어떻게 알아서 할 건데? 칠 거야? 쳐봐. 치면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명분이 생기는 거야. 아니 무력으로 피바다를 만들어? 무력으로 행사를 했어? 트럼프한테는 또 카드가 생기는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함부로 지금 그냥 서로 지금 약간 좀 신경전이야. 하지만 그 신경전이 일단 4월 달까지는 될 거란 말이야. 왜냐? 그때 이제 트럼프가 방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그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도 일본 편을 들어주기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아직 4개월 시간이 있잖아. 4개월 동안 나는 일본을 신명나게 때려볼 거다 이거야. 더티하다. 그리고 이런 여론들이 지금 살짝 형성이 됐잖아.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일본 유사시 뭐 이런 발언 이후에도 미국이 중일 외교 마찰에서 일본을 공개 지지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일본 여론은 미국에 실망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쪽의 여론은 다카이치가 대만 문제로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살짝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4월 방중까지 그리고 중국과의 어느 정도 딜이 성사가 되고 미국이 어느 정도 뭔가 이제 우위에 서기 전까지는 이거를 약간 중국이 일본을 목조르게 했을 때 미국은 약간은 손을 놓고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뭐냐? 여기 또 한국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3박 4일이었나요?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이거는 거의 진짜 정상 이 정도로 오래 있는다. 이건 최고급 방문이야. 최고급 방문에다가 거기에다가 단독 인터뷰까지 CCTV에 띄워주고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의전 최고 수준, 기간도 최고 수준, 대우 최고 수준. 이거를 뭐 한국이 다 해줬잖아, 중국이. 그리고 한국이 200인의 경제 재개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으로 또 갔고, 이게 뭐냐, 약간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한 개의 신호를 더 줄 수 있는 게 일본의 자리를 한국이 대체해서 일본을 뭐라 해야 될까, 좀 겁을 준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이거야. 야, 이제 일본 니들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한국이 충분해. 이제 우리 파트너 일본이 있었던 자리들 한국이 다 가져갈 거야. 우리는 한국이랑 협력할 거야. 어때? 니들 이제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외교적으로 일본을 최대한 고립시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일본이 정말 이제 가지고 있는 뭐 포토 레지스트라든지 뭐 몇 가지 그 소재가 있잖아요. 그거 한국이 지금 다 만들 수 있지 않나? 뭐 한국 입장에서는 땡큐지. 이러면 뭐 한국이 돈 벌면 좋은 거잖아, 일단. 그런 거 뭐 한국한테 해달라 하면 한국은 땡큐죠. 한국 개발해냈어요, 그거? 그러면 그 뜻은 즉 이제 중국이 굳이 그런 불화수소 이런 거를 일본에 수출 안 해주고 한국에 수출해줘도 한국은 고순도의 제품을 또 다시 중국으로도 수출해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위치를 한국이 다 대체하게 만든다라는 전략. 일본을 이제 완전 고립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네. 일본이 옛날에 한국한테 무역 제재할 때 때렸던 그것 중에 세 가지 품목이 포토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그 다음에 불화 폴리이미드, 요 3개였네. 이걸로 한국에 꽤 큰 타격을 줬었어요. 그건 뭐 이미 지나갔지만 진짜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일본이 한국을 때렸을 때 그때 뭐 삼성 이재용 회장 뭐 바로 일본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타격은 컸습니다. EUV 노방 장비 중국이 지금 개발 중이라고요? 그 네덜란드 회사 중에서 그 뭐 A 무슨 회사 거기서 만드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네덜란드 그 회사만 만들 수 있다며. 저도 기사 봤어요. 그걸 중국이 만들려고 한다고. 지금 계속 뭐 지금 ASML 그거를 중국이 지금 만들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만들고 있대. 근데 만들어질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지. 근데 맞아요. 중국이 그거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은 솔직히 독점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네덜란드 독점이니까 지들 맘대로 또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도 그거를 약간 무기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뭐 ASML 그런 물건도 그렇고 뭐 중국의 히토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독점은 좀 아닌 것 같아.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나라 후보지가 한 좀 세네 군데, 네다섯 군데 이렇게 있는 게 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뭐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런 세계가 오겠지. 저 그 기사 봤습니다. 중국에서 그 ASML 그 기계들 사들여가지고 그걸 다 분해를 했대. 다 분해를 했는데 조립을 못 해가지고 고장을 낸 거야. 근데 뭐 네덜란드가 그거 AS 안 봐줬다며. 그건 니들이 일부러 고장 낸 거라고. 그 기사 본 것 같아. ASML은 단순하게 역설계 해가지고서는 만들 수가 없는 장비라고요? 그래도 중국도 천재가 꽤 많으니까, 인재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비스구리하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보는 시선이, 일본을 보는 시선이 몇 개가 있는데, 앞으로 전개될 가능한 시나리오가 몇 개 있습니다. 자,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 일본도 맞불 카드를 꺼낸다 라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쥐고 있는 카드는 중국이 일본보다 조금 많긴 해.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고, 그 다음에 히토류도 좋은데 히토류보다 더 무서운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국민들의 담보로 걸었다니까. 일본을 무너뜨릴 수 있으면 중국의 국민들, 중국 기업들 손해보고 좀 이렇게 배 굶고 하는 거 우리 그렇다는 거 신경 안 써. 니들 요번에 다 뒤졌어. 중국의 기업들 중국 정부한테 가가지고 우리 빨리 이거 수출해야 돼요, 수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장 가동하고 제품 만들어내죠. 중국 정부는 야 니들 닥치고 있어, 기다려, 지금 싸우는 거 안 보여? 이걸 할 수 있어.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의 국민들한테 그걸 못해요. 일본의 기업들한테 지금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 거 안 보여? 니들 가만히 있어. 이러는 순간 이제 다카이치는 이제 내려와야지. 내려오고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다른 총리가 올라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중국이 살짝 우위야. 어마어마한 대가를 서로 치러야 돼.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게 국민이거든. 국민들한테 다 돌아가. 근데 중국은 그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감이 없어. 야, 국민들 피해보는 거? 우리 이런 거 14억 있어. 우리 이거 신경 안 써. 시간 싸움 해봐. 일본 쪽에서 그게 안 돼. 야, 일본 요번에 좀 골치 좀 아프겠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를 일본한테 이렇게 수출 금지하면 중국도 타격이 있어. 중국도 당연히 타격이 있지. 그리고 또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약간 아예 그냥 지금 일본 제대로 맞았네? 우리 이게 제대로 먹혔네? 이걸 중국이 읽은 순간 중국은 어떻게 할까? 그래, 그만 때려, 그 정도 됐어. 아니야,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중국은 야, 이참에 뿌리 뽑자 하면서 더 압박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일본은 자동차, 전자, 방산 쪽에서 어마어마한 손실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로봇이라든지 칩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걸로 지금 전 세계랑 경제를 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 일본이 거기에 제동이 걸리면 일본은 타격이 꽤 크죠. 물론 한국한테도 영향이 올 거지만 한국한테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공급만 전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아마 요번에 한국이랑 일본이, 지금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가 있잖아요. 일본이랑 같이 비공개적으로 그걸 상의를 할 거야. 공급망 관련돼서. 이게 과연 어떻게 풀릴지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거고. 근데 요럴 때 이제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일본을 조이면 중국이 일본에서 사던 일부 소재 부품을 한국 기업으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이건 어느 정도 이제 한국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동시에 일본의 생산이 흔들리면 일본 부품 소재가 들어가는 한국 산업도 연쇄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거 일본 의존도 많이 벗어나지 않았나? 아직도 큰가? 특히 자동차라든지 전장이라든지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일본이 만약에 멈추면 한국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아직도 남아 있긴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득도 볼 수 있는 동시에 한국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요. 중국은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 다 꺼냈어요. 또 뭐 꺼내려나? 그 이름? 이름도 힘들어. 크롤로신? 야, 이것까지 꺼내들 줄이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꺼내들 수 있는 카드 다 꺼내들고 있어. 디클로로실란. 디클로로실란, 이게 최대 고객이 중국이었대. 그러니까 반도체 중간 소재야. 이 히토류 이건 있잖아. 히토류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를 많이 지금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동남아의 여러 국가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다 하더라고. 그리고 뭐 일본도 지금 뭐 최대한 대체제를 찾기 위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 의존도가 낮춰지면 중국 입장에서도 아예 금지시킬 필요는 없어. 팔 수 있는 만큼 파는 게 중국한테도 입장이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그 돈 다 벌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런 중국이 무기화 시킬 수 있는 특히 이 히토류 산업은 빨리 여기저기 나라에서 다양하게 생산을 해서 재련을 해내야 됩니다. 거기를 대체할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인도 가능해요. 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도 환경은 뭐 중국은 지금 환경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히토류를 재련을 해내는데 인도 환경은 지금 뭐 굳이 재련을 안 해도 굉장히 지금 환경이 뭐 딱히 변화가 클 것 같진 않아. 여러분들 다카이치는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금 일본은 그동안 이렇게 다카이치가 중국을 때리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다카이치 지지율이 거의 뭐 76%?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지지율이잖아. 온 국민이 지금 다카이치 중국 때리는 걸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중국한테 숙이고 들어간다? 그 카드는 안 꺼낼 것 같아. 그냥 약간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버틸 것 같은데? 이거 뭐 지금 숙이는 순간 뭐 지지율 떨어지고 아마 일본이 중국을 대체할 그런 곳을 혹은 그런 방법들을 아마 미친 듯이 찾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그런 문제 일단 한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아마 한국이랑 요번에 많이 상의하지 않을까.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 갔을 때 뭐 다카이치 총리가 문앞까지 공손하게 이런 거 처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급하긴 해.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악수하면서 사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할 때도 다카이치는 뒤돌아서 한국 국기에도 또 인사를 합니다. 저번에도 인사했는데 한국 국기에 또 인사해요. 봤어요? 일본이 지금 좀 급하긴 급한가 봐. 중국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 근데 중국은 지금 지들 경제를 담보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웬만해서 나라와 나라의 경제 싸움은 나는 너를 조질 거야. 너 손해봐. 너 손해 보이기 위해서 나까지 손해까지 감수할 거야. 이렇게는 안 싸우거든. 내가 너를 조질 때 너는 손해보지만 나는 딱히 손해 안 볼 때 이게 싸움이 성사돼. 근데 중국은 자기 명줄 걸고 야, 난 널 조질 건데 나도 좆되는 거 알거든? 하지만 난 상관 안 해. 난 상관 안 해. 너도 상관 안 할 수 있어? 야, 같이 죽어보자 한번. 야, 씨. 그리고 중국은 원래부터 그런 걸 잘했어. 중국이 지금까지 발전함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의 활약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은 뭐 반도체가 있고 일본도 뭐 노벨 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도 많고 미국도 그렇고 이 발전한 국가들 보면 대부분 거기 어떤 이런 인재들 좋은 기업들이 활약을 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또 만들어내고 이것도 만들어내고 저것도 만들어내고 중국에 이때까지 발전해 온 것들을 보면 어떤 누구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뭘 발전해냈다 뭔가를 발명해냈다 이거보다는 중국 정부의 압력이 컸어. 압력 때문에 뭔가를 억지로 만들어냈다 이런 상황이 더 커요.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번을 통해 가지고 뭐야 니들 아직도 일본이 뭐 이런 거 필요해? 니들이 만들어 이겁니다. 그럼 중국의 기업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압력으로 중국이 이때까지 기술을 발전시키고 뭐 기술을 따라잡고 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발명해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일단 카피부터 해야지 그러면. 그럼 뭐 ASML 그것처럼 일단 조립부터 야, 저 나사 풀어봐 이러면서 야, 저 안에 저건 뭐냐 저거? 저거 우리 못 만드는 거니? 야, 저건 또 뭐야? 야, 저 풀어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중국은 그런 환경을 지금 이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왔잖아요. 중국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공대생들 한국은 의사를 키우고 성형외과 의사들 키우고 지방흡입하는 의사들 키울 때 중국은 이제 공대생들 과학자들 이런 애들 집중으로 키워놨죠. 지금 걔네들 키워가지고 지금 다 성인이 됐어. 걔네들 두뇌 충분히 좋아. 유학파도 많아. 자, 오늘부터 이제 일본에 이런 거 수입 안 할 거야. 니들이 직접 만들었어. 못 만들어? 그럼 니들 죽어야지 뭐. 니들 굶어 죽는 거지. 뭐 정부는 일단 저거 금지 때렸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서 이제 중국 그 입장에서는 그 압력을 받으면서 그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압력을 받으면서 야, 만들어내. 만들어야지 뭐. 될 때까지. 그러면 뭐 100%까지는 못 따라잡더라도 80%는 얼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중국은 발전을 해왔고 이후로도 그렇게 될 거고. 이 댓글 개웃기다. 야, 뭔 국가가 소울을 하네. 대국민 소울. 살아남기 위해서는
발부둥 쳐라.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있어요. 중국은 발명해내라,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당근도 줘요. 중국이 주는 당근이 뭐야? 보조금. 이 분야 우리가 키울 거야. 니들 발명해내. 대신 니들이 이쪽으로 투자하고 발명해내면 우리가 지원금 줄게. 나라에서 돈을 또 빵빵하게 쏴줘.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갑자기 분유 만들던 회사가 뭐? 전기차 키운다고? 야, 전기차 브랜드 만들어. 농사 짓던 무슨 뭐 호고 회사가 뭐? 전기차에 보조금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하이디라우 전기차 만들어.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실제로 무슨 어떤 페인트 회사가 중국에, 맞아, 어떤 페인트 회사가 있었어요. 페인트 회사는 중국의 대기업이고 페인트 업계가 무슨 뭐 이게 있는 건 아니잖아. 페인트 회사인데 중국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 보조금을 하도 때려주니까 진짜 지들이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페인트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보조금 받아가고. 그래서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돈 벌려면 야, 일단 만들어. 전기차 일단 만들어. 아무것도 몰라 전기차에 대해서. 일단 만든다 해. 그리고 중국은 물론 그 퀄리티와 질은 떨어지겠지만 물건은 그래도 있어. 중국에서 전기차 만들려면 중국 외관 디자인 회사 전화하고 중국 뭐 전기차 모터 회사 전화하고 여기저기 부품 회사 몇 개 전화하면 자동차는 나와요. 좋고 나쁘고 이건 떠나가지고 나오긴 나와, 자동차가. 전기차가. 그런 공급망이라 해야 되나? 그런 산업 사슬 다 있어. 일단 있어. 그리고 굴러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중국의 또 무서움이지. 왜냐하면 그런 산업 사슬이 다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산업 사슬들이 정말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다 변해 있어. 그러면 그땐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맞아, 그게 문제야. 중국에서 전기차에 한창 보조금 줄 때 중국 애들은 그 전기차를 막 만들어.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 질이 좋고 나쁘고 상관 안 해. 그냥 전기차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팔아. 근데 그 파는 게 개인한테도 파는 것도 있지만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방의 그냥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파는 그 대리점으로 그냥 다 보내요. 일단 보내면 일단 그게 팔리는 매출로 그게 찍히나 봐. 그러면 그게 매출이 팔았다는 그 증거가 나오면 중국에서는 그 보조금을 줘요. 근데 실제로 안 팔렸잖아. 그래서 중국 기업들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저쪽 막 산골짜기에다가 전기차를 막 숨겨버려. 숲속에다가 막 어디 막 창고 이런 데다가 막 그 전기차를 다 그냥 쌓아둬. 서류상으로는 걔네들 이미 팔린 거고. 그러면서 보조금 받아먹고.